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남기게 됐는데,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녹화 방송입니다. 삼성전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느니 삼성후자, 삼성전기죠. 삼성전기를 오히려 이게 더 괜찮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과대 포장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팩트를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좀 차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이 이 개인 투자자의 어떤 수급인데, 지금 그 좋다던 그 뭐 목표가를 높이고 그랬던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안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삼성전자가 뭐 8만전자 9만전자 간다 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반등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을 갖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떨어진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올라간 게 이상한 거였어요. 실적과 무관하게 올라갔어요. 이것이 비정상적인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귀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크게 반등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성전자를 분석한 뒤에 왜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가 나은지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반도체가 있고 스마트폰, 자, 반도체 매출 비중 보세요. 31%밖에 안 돼요. 스마트폰하고 통신 쪽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가전,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장 사업이 있는데, 자, 반도체야 뭐 나중에 좋아진다고 치죠. 자, 스마트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 지금 다 들고 있죠. 이쪽에서의 성장이 제대로 나올까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가전제품, 코로나 때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정부에서 또 지원금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전제품을 한 번 사게 된다면 그 교체 수요가 5년, 10년 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팔린다는 가정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LG전자를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엄청난 실적을 보였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이때 가전제품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근데 이게 피크아웃이죠. 많이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전제품을 교체할 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갔던 실적은 이제 일회성 실적이나 마찬가지죠. 올라갔던 게 다 떨어집니다, 이게. 자,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반도체 하나 믿고 가야 되는데, 반도체는 지금 디램 가격 하락, 고객사들이 반도체에 대한 재고를 어느 정도 보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일어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의 컨센서스, 전체 증권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를 한 건데, 앞으로 매출 성장이 2024년도까지 3년간 연평균 8%씩 성장한다. 잠시만요. 이상하게 됐네요. 8%씩 성장한다. 이 성장률이 높은 건가요? 여러분들한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은 5%에 불과해요. 순이익은 6% 성장에 그치고요. 이거는 성장률이 거의 정체되는 정도의 수준이고, 영업이익률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뭐 그런 수익성, 뭐 이런 부분이 좀 나온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1분기는 좋게 나왔어요. 매출액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19%가 오르고 영업이익도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이때는 괜찮았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전이니까. 근데 2분기에 들어서 매출액은 21%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11% 성장하는 거에 그쳤어요. 뭔가 흐름 자체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일단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고,
부분별 매출을 보면은 어느 쪽에서 매출 성장을 이뤘나 보니까 이거 반도체 쪽이네요. 반도체 쪽, 반도체 DRAM 쪽, 낸드 플래시 쪽, 모바일 AP, 이제 시스템 반도체죠. 이쪽에 지금 매출 비중이 34%고 이게 41%가 증가했어요. 아무튼 반도체 쪽에서는 호실적을 보였는데 다른 쪽 부분은 성장률이 반도체에 비해서 좀 못 미치고 있죠. 아무튼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집계를 보시면은 올해 1분기까지만 일단 가져왔습니다. 매출액이 19%가 오르고 영업이익이 이제 51%가 올랐는데 2분기를 감안하게 된다면 이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분기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죠. 1, 2분기 합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일단 계산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은 나오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더하기 이거 1, 2분기 합산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은 매출액은 20%가 올랐고 영업이익은 28% 성장하는 정도 수준.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호실적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죠. 일단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은 네, 좋은 실적이 일단은 순이익 쪽에서는 나왔어요.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 보면은 57%가 올랐다. 근데 2분기 합산으로 보게 된다면 2분기는 아직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순이익은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1분기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비교적 정확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그 증권사의 명예를 걸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두 개 증권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증권사가 분석했던 실적 추정치의 평균값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앞으로 3년간 성장률이 3%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증권사의 명예를 걸고 분석했던, 그래서 적중률이 비교적 높은 삼성전자에 대한 향후 성장률이 3%면은 이거는 투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주가가 오르려면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몸값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더 좋아져야 돼요. 앞으로 계속. 지난해 10골을 넣었다? 그럼 올해 12골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14골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이, 이거는 뭐 경제 성장률 실적이잖아요,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의 실적인데, 이거는 성장이 멈췄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잖아요. 싼지 비싼지를 봐야 되는데, 실제 지금 싸요. 싸긴 싸요. 과거 PR의 흐름, 2007년도부터 10년 넘게 PR의 평균값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부터 볼게요. 이게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올라갔던 게, 이게 이례적인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이거는 실적과는 좀 무관하게,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죠. 유동성. 뭐 동학개미 혁명 뭐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사긴 뭘 사야 되는데 가장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기업인 삼성전자를 그냥 막 산 거죠. 근데 막 올라간 거죠, 여기서. 이게. 자, 근데 이게 올라갔던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까지 역대급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PR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기 순이익의 시가총액 괴리율을 얘기하는 건데, 단기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21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과거 10몇 년 동안, 10년 넘게 이런 적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13. 시가총액이 단기 순이익의 13배 정도까지 올라간 정도 수준이 제일 꼭지였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주가 상승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기술적으로 다시 반등할 거라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업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전체 증권사의 목표가 평균값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환산해보니까 이게 83,000원 정도를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83,000원을 PR로 역으로 환산을 제가 해봤더니 13배예요. 13배는 너무 낙관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과거 그러면은 이 기업의 과거 10년 동안 뭐 이거 빼고 이런 것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빼고 과거 평년 실적의 평균값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쭉 해보니까 11.1배였어요. 자, 근데 이 11.1배도 삼성전자한테는 과한 수치입니다. 왜? 성장률이 지금 3%밖에 안 되는데 무슨 PR 11을 줘요. 이건 그렇게 주기가 어렵죠. 물론 이 삼성전자는 대표 기업이고 현금도 많고 뭐 재무 안정성도 좋고 여러 또 프리미엄까지도 고려하게 됐을 때 뭐 성장률이 낮다 하더라도 PR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되겠는데 저는 과거 평균값 이것을 넘게 준 것은 경기 침체를 앞둔 상황에서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 기업이 목표가가 83,000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조금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경험에. 그래서 PR을 11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주가가 삼성전자가 61,9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뭐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목표가는 7만 원 선에서 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PR을 11로 가면 여기입니다. 중간값이에요. 과거 중간값. 뭐 이걸 돌파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외국인들이 확 들어와서 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사면 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팔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누구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14%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아쉽죠. 기왕이면은 더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후자라고 얘기하는 삼성전기를 일단 말씀 좀 드려볼게요. 삼성전기는 뭐 삼성전자를 업어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8%, 순이익 성장률이 좀 높습니다. 연평균 15%씩 성장한다. 그러니까 아주 고성장은 아니죠. 허나 이 기업의 저평가 여부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저평가가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죠. 주식은 성장뿐만 아니라 싼지 비싼지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합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분기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1분기 실적밖에 안 나왔고요.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 증가.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이 280%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부분별 매출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실적 성장이 좀 나왔어요. 컴포넌트 쪽에서는 이제 MLCC가 관심이 좀 많은데, 이쪽이 지금 13%가 성장했고, MLCC 같은 게 뭐냐면 이제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내보내는 뭐 댐 역할,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조절하는, 이게 굉장히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력이 높은 건데, 이게 지금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전장 쪽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미래 먹거리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카메라 모듈 쪽에 이것도 전장용에 들어가요. 앞으로 자율주행이다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성장성이 앞으로 돋보일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 올해는 1분기 때는 뭐 전년 대비 3% 성장이 그쳤습니다만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18% 오르고 수출 10% 오르고 내수는 18% 오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부분이 뭐 고르게 일단 성장을 해왔어요. 실적 집계를 보시게 된다면 매출액이 14% 오르고 영업이익은 1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를 한 1% 정도 절감을 했네요. 이 정도 양호한 실적이 나왔고요. 자,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이게 EPS 주당 순이익이 기업의 그 PR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증가하면 그 PR이 증가하면 EPS가 증가하면 P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자, 올해는 좀 괜찮을 게 1분기 때 일단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난해 4분기 때 이 부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는 지난해 4분기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또 예상이 좀 돼서 연간 EPS 쪽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전년 대비 성장률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일단 추정이 좀 되고 있어요. 내려가서 보시면은 앞으로 부분별 매출 전망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컴포넌트 쪽은 4%인데 패키지 쪽의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카메라 쪽에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CIS라고 그래가지고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그쪽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고, 삼성전기는 그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전장 쪽에 들어가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떠한 야심을 갖고 있냐면은 지금 카메라 모듈 세계 1등은 지금 소니입니다. 소니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되려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그 성능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무엇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거하고. 자,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성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 어두워지거나 이럴 때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와는 성능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장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이 자율주행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그쪽 시장에 굉장히 지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니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에 향후에 이제 성장이 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삼성 전기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EPS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는 연평균 3% 성장에 그쳤는데 삼성전기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 연평균 15%의 성장이 예상이 돼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경제 침체한다고 그래가지고 평균 한 2.6% 정도, 2023년도 2.6%인데 거기에 비해서 5배 정도의 경제 성장률의 5배에 해당하는 이런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죠. 경제 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삼성전자는 그냥 경제 성장률에 그치는 정도 수준이고. 자, 아무튼 올해는 전년 대비 한 26%의 높은 성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투자 의견 밸류에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업계에서 추정한 목표가가 21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을 PR로 환산하게 되면 15배예요. 15배는 이 성장률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목표가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장률이 15니까 PR을 15배로 준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거 이 기업의 PR의 고점과 저점 중간인 15, 딱 여기로 준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실적이 워낙 좋아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제대로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PR이 지금 9.6입니다. 이것은 역대급 저평가예요. 역대급 저평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어요. 아마 삼성전자의 뭐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동반 하락세가 있었는데, 이게 이 기업의 실적 성장 대비 주가가 너무 지금 싼 거예요. 이 부분이. 다시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성장률이 3%에 불과한데 목표가를 너무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 아까 그 증권사 쪽에서는 13배를 잡았어요. 이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아까 13배에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과대평가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증권사들이 그렇게 좋다라고 PR 13배로 줘놓고 전 지들은 왜 파냐 이거죠.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이게 웃긴 거죠, 이게. 자기들 왜 안 사요? 다 까만색이 그겁니다. 까만색이 이제 기관 투자자예요. 이거 외국인이고, 뭐 외국인들도 기관 투자자잖아요. 사실 펀드잖아요. 아니, 자기들은 왜 안 사요? 지들은 팔고 있어요. 목표가는 올려놓고.
이거는 조금 이치 안 맞는 것 같고, 삼성전기는 보면은 역대급 지금 저평가가 됐어요.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에 PR이 9.6으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면은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고, 내년도는 더 떨어지고요. 주가가 만약에 안 오르게 된다면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주가 상승 여력은 삼성전기가 더 높습니다. 지금 사게 된다면은 57%의 주가 상승, 논리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재만정송은 둘 다 양호하니까, 일단 삼성전기는 무차입 경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자 보상 비율이 있는 거 보면은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전략적으로 대출을 받아요. 왜냐면은 기업이 돈이 많은데도 대출을 받는 이유는 이자 비용이 나가잖아요.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 비용은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황금 라인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자 비용을 내면은 법인세보다도 훨씬 더 법인세가 절감이 더 크게 낸다. 이자 비용보다. 이제 그런 전략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은 거고, 순차입금 비율이 지금 없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자를 내는데 순차입금 비율이 왜 없냐? 이것은 금융소득이 이자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순이익이 더 좋아지는 구조예요. 금리 인상 수혜줍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걸요? 재만정송 보면은 삼성전자도 순채권 필요 없잖아요. 둘 다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순이익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어요. 하나 더 봐야 될 게 최근에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테슬라의 5조대 카메라 모듈, 얘들이 카메라 모듈 지금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삼성전자에서는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CIS라는 그 센서, 카메라 모듈 센서를 잘 만들고 있고, 그걸 가져와서 전반적으로 카메라 완성품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게 필터 집어넣고 센서 집어넣고 뭐 여러 필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품을 만드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잘 만드니까 테슬라 쪽에서 5조 원대의 뭐 공급 계약,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기 쪽에서는 이거는 밝혀줄 수 없다. 협의 중인 단계라고 얘기했잖아요. 협의 중인. 그래서 금액이 5조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뭐 결정된 게 아니니까 이거 함부로 떠들었다가 이 거래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모멘텀도 향후에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보다는 대표적인 삼성 후자인 삼성전기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목표가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제가 간단하게 종목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당분간 이러한 종목들 계속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